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은 저번주 서경별곡에 이어서 가실이라고 하는 고려가요 작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려가요라고 하는 부분에서 먼저 초점을 잡아야 할 것이,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때 창작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쉽게 추론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고려가요지만 가실이 있고 바리고 가실이 있고 라고 하는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고려시대 때 한글이 없었죠. 그 얘기 같은 경우에는 뭐다? 고려시대 때 창작은 되었으나 기록은 조선시대 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작은 고려시대 때 되어서 쭉 구전되던 작품이 조선시대 때 들어서 연회 때 이용을 하기 위해서 따로 모아서 채록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지금 가시리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남녀 간의 사랑이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정서상 이 남녀 간의 사랑을 남녀 상열지사로 보았기 때문에 단순히 남녀 상열지사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신하가 연모한다 혹은 그리워한다, 누구를? 자신의 주인인 임금을,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는 충신연주지사로 읽히기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이 작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출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보기에서 충신연주지사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타난 다음에 그 후에 이 작품에서 주체가 누구고 객체가 누구라서 누구는 임을 의미하고 임은 임금을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면 일단 형태적인 측면은 가실이 있고 그리고 나난,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글자 두 글자에 3, 3, 2조의 음수율을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 덩어리가 이어져 있는 삼음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점은 나난이라고 하는 건 왜 세지 않느냐라는 게 포인트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자리를 남은 음을 채워주는 구절이다 라고 해서 여음구라고 칭하고, 이 부분은 글자로 세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실이 있고 바리고 가실이 있고 라고 하는 가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생각을 하자면 이 가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고가 생략되어서 가실이 있고 바리고 가실이 있고로 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이 A, B, A의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형태적인 측면을 살펴보았고, 실제 본문 내용을 보자면 여러분들이 가실이 있고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이런 뜻이야 라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조금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실이 있고 같은 경우에 여기 이 가시까지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현대어와 동일하게 읽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의 출판사의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리라고 하는 것은 문법 요소 파트에서 미래 시제의 예스러운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히 리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get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 get까지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서 중세국어를 배우신 학생이라면 이 it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it이라는 글자가 아니라 객체 높임 선어만 옵니다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국어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it이라고 하는 것이 객체높임 선언할 어미이기 때문에 현대의 객체높임법인 뭐뭐 비읍니다 라고 하는 녀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가시리 it까지는 가시겠습니다 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고, 이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고라고 하는 것은 의문형입니다. 의문형 종결어미. 그러면 이 의문형 종결어미가 이 다에다가 영향을 줘서 이 다가 따로 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리꼬라고 하는 이 작품이 가시겠습니까?로 읽히게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었죠. 이 의문형 종결어미가 사용돼서 화자의 감정이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걸 우리는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는 서리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의문형 종결어미를 여러분들이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고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럼 같이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고 그리고 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냐와 다, 이렇게 네 가지의 의문형 어휘야. 2인칭일 때 니은다라고 하는 녀석을 여러분들이 조금 챙겨가서 이런 녀석들이 나왔을 때 의문형이 나타나는구나. 그렇다면 이 의문형이 강조의 의미를 만들어주는지 아니면 대화에서 나타나는 의문인지를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이 고라고 하는 글자가 현대국어에서는 단순히 이제 의문형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어미 고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연결어미 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주요한 문제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 연결어미로 나온다면 분명히 뒤에 문장이 이어지게 되니까, 종결이 아니라 연결이기 때문에 이어지게 되니까 이 부분을 유심히 봐주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버리고 가실이 있고, 여기 버리고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읽어만 보더라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1년 부분은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라는 형식으로 읽어나가시면 되겠고, 여기서 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2번 반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1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나 버리고 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원망 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나 버리고 갈 거야 정말로? 라고 하면서 원망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이 위증질과 태평성대인데, 이 위증질과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요. 왜? 위증질과는 단순히 현악기의 소리를 입으로 낸 음악으로 치자면 스캣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재즈 같은 걸 듣다 보면은 노래를 할 때 갑자기 후렴구에 딱딱따락 이런 식으로 위증질과 라고 따라한 것이고, 뒤에 있는 건 태평성대인데, 이 태평성대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 충신연주지사를 노래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이제 체록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이 부분은 왜 나타났냐? 조선에서 기록을 하면서 나타난 후렴구이다. 또한 의미가 없거나 위증질과죠. 혹은 본문의 내용과 본문의 의미와 아예 상관이 없는 상반되는 이야기를 집어넣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 다음 2연으로 갑니다. 날러는 어디 살라 하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리적 표현인가? 아니죠. 얘는 연결어미로 봐야겠죠. 나를 어떻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고와 아래에 있는 고는 문법적인 역할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는 얘기할 게 많이 없죠. 너무 간편하게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의 고조가 나타난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건 버리고 가시리 있고라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었다. 이렇게 반복이 되면 당연히 내용상으로는 강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통해서 원망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라는 올바른 선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1년과 2년을 마무리 지었고 그 다음에 3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년 보시면 자, 칠판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3년입니다. 잡사와 두어리 만화는 여기서 잡사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잡아 두어리 만화는 두고 싶지만 여기서 는 같은 경우에는 잡아두고 싶지만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체념의 정서가 여기에서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은 1, 2, 3년의 구조가 원망의 구조, 그렇지만 체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서경별공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이 체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놔주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이별의 당사자인 화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놔주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이 아니라 굉장히 소극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작품과 연계해서 소극적 화자다, 소극적인 이별이다, 이렇게 선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또한 이제 이 소극적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걸 찾으라 라는 형식의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고, 그것과 관련된 작품은 뭐 진달래꽃 혹은 송이, 이런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선하면 아니올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선하면은 서운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서운이라고 하는 걸 은근히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이 서운의 주체가 누구냐, 여기에서 서운한 사람은 임입니다.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여자친구나 혹은 남자친구가 유학을 가게 됐어요. 버클리 음대 법학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자, 버클리 음대 법학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공항에서 이제 티켓팅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친구이자 남자친구인 여러분이 이미 떠나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 진짜 버리고 떠나갈 거야. 네 꿈을 위해서 지금 날 버리고 갈 거야. 내가 잡아두고 싶지만 내가 잡아두면 너는 꿈을 이루지 못해서 서운하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아니올쉐라, 여기서 리을쉐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 나를 버릴 것 같아서 너무나도 두려워, 그래서 괄호치고 여기서 뭐야? 보내줄게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품을 이해를 하시면, 당신의 꿈을 내가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어, 그래서 당신이 서운하면 안 되니까 보내줄게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체념, 이별을 받아들이면서 슬퍼하기만 하는 소극적 이별까지로 확장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역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 서론님 보내옵나니라고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조금 두 가지예요. 이 서론님 때문에 위에 있는 이 임이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연관지어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서론님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서럽게 하는, 기본적으로 버리고 떠나니까 나는 서러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을 내가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문법적으로 해석하자면 이 2번이 좀 더 타당합니다. 자, 서루님은 서러워하는, 그렇다면 2번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 임 또한 이별에 대해서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인물이다. 여기에서는 서러워하는 같은 경우에는 객체, 즉 임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냐에 따라서 작품의 해석이 살짝 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보기에서 먼저 제시를 하고 각각 여기다 기억, 여기다가 니은 나눠놓고 기억으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군, 니은으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군 이라고 하는 내신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은 집중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결국 보내드립니다, 보내줄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시는 듯 도셔오소서, 가시는 듯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 소망이 뭔가요? 돌아오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소극적 이별을 해놓고 소망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단순히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이 소망 이후의 것들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내줬어요. 그럼 보내줬으면은 유학 가가지고 이제 재밌게 놀겠죠. 재밌게 노는데 나에게 오는 연락은 매일매일 연락이 오다가 점점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이제 그 2개월에 한 번 점점 연락이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면서 그 대학교에서 유학 가서 만난 친구들과 더 중요한 관계를 맺을 것이고 나는 버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후의 이야기가 다른 작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화자다라고 보았을 때라는 조건이 붙긴 하겠지만, 뭐 황진이의 시조 중에 보내놓고 이렇게 후회하는 감정은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시조가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당신이 나를 떠나서 나는 너무나도 슬프다라고 하는 원망의 감정이나 혹은 안타까움의 감정이 이렇게 나타나는 작품으로 연계돼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높겠죠. 그렇다면 그 당시의 화자의 감정과 이 작품에 나타난 감정들을 연계해서 이런 감정이었다가 저런 감정으로 변했겠구나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 한번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내신 문제를 출제할 때 참고해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놓으시면 이 가실이라는 작품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가실이의 순서가 맨 처음에 원망, 그 다음에 원망의 고조, 그렇지만 원망의 고조에서 계속해서 원망이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체념, 즉 소극적인 이별 보내준다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서럽게 하느냐 서러워하느냐, 그리고 1년에 나타난 가라고 하는 의문형 어미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